배당주가 최근에 조금 더 주목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소위 말해 이제 월급을 이 배당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네. 있던데. 일단 배당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 이 배당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너무 금리가 낮잖아요.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일례로 삼성전자가요. 작년과 똑같은 배당을 준다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면 2.3%의 배당을 받아요.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이자를 얼만큼 받죠? 1%? 뭐 1%도 안 되잖아요. 이런 투자 방법이 선진국에서는 되게 오래된 방법입니다. 미국에서는 되게 옛날부터 보편화됐던 거고 기업들도 배당을 많이 줘야만 주주들한테 인정을 받고 이랬던 기업 그 증시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는요 이런 타이틀도 있습니다. 50년 연속 배당액을 증액시킨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을 이제 배당왕이라고 하고요. 25년 연속 증가한 배당 그 기업들을 이제 배당 귀족이라고 하고 10년 연속 그 증가시킨 기업들을 이제 배당 성취주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배당을 늘리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50년 연속 배당 증가시킨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P&G라든지 3M, 존슨앤존슨 이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미국의 배당 기업들은요, 배당주들은 보통 분기 배당을 해요. 근데 어떤 기업은 1, 4, 7, 10월에 주고요. 어떤 기업은 2, 5, 8, 11월에 줍니다. 어떤 기업은 3, 6, 9, 12월에 주고요. 이걸 이제 미국 배당주로 월급을 받는다. 배당 ETF들 중에는 월 배당을 하는 ETF도 있습니다. 가능하죠.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사실은 배당주라고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배당주를 통해서 월급처럼 따박따박 좀 수익을 내는 건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 지수의 이제 배당률과 또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배당 수익률과 이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계속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수를 3대 지수가 있잖아. 다우, S&P, 그리고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가 이제 배당이 1년에 보통 2.12% 정도 나와요. 그리고 S&P가 1.7%, 그다음에 나스닥 0.8%. 그리고 요즘 한국 주식도 배당이 1.7% 정도 나와요. 대형 기술 중에서 배당을 주는 데가 통상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은 줘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1%, 애플은 0.7%. 종합해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예금보다 배당을 더 많이 받아요. 세금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세금 같은 경우는 해외 ETF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역외에서 설정된, 그러니까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설정된 ETF. 나스닥을 추종하지만 한국에서 설정된 ETF. 첫 번째 역외 ETF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매겨요. 22%. 그리고 연간 그 금융상품으로 벌어들인 그 소득이 합산이 돼요. 내가 다양한 ETF를 투자하고 어느 쪽에선 벌고 어느 쪽에선 까먹었어. 예를 들어 빵이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거고요. 역외 ETF 같은 경우는 250만 원까지 공제가 돼요. 이제 국내에 설정된 해외 ETF 같은 경우는 일단 합산이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 ETF에서 50만 원 벌고 B ETF에서 50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더하면 빵인데 50만 원 번 ETF에 대해서 15.4% 과세를 매깁니다. 일단은 그 해외 주식 투자 그 수익이 나셨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실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더라도 수익이 나는 시장에 붙어 있는 게 맞다라는 게 이제 미국 시장이나 아니면 뭐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올해 내가 양도소득이 얼만큼 발생했는지는 증권사에 문의하시거나 본인들이 또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시고 1년에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드리니까요. 그 선을 맞추셔서 상계 연말마다 하시는 걸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코로나가 모든 걸 좀 바꿔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배당주들이 회복을 못하는 배당주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투자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배당 투자라고 하면 내가 배당을 뭐 2%, 3%, 4%를 받는 건데 원금이 30%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어떤 기업들에서 벌어졌냐면 고배당주들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소위 언택트라고 하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좀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배당의 재원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내가 배당을 몇 프로 취하려고 들어갔다가 원금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고요. 시가 배당률이 미국엔요 20%인 기업도 있어요. 지금도. 배당금을 이만큼 주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왜 주가가 이렇게 낮을까? 그러니까 시가 배당률이 높은 거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주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배당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너무 고배당에 취해서 취사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제 배당 성장주라고 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나가는 기업이 배당률은 당연히 좀 낮아요. 2, 3%로 그런 기업들이.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좋으니까. 그러더라도 그런 기업을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배당주를 선택하실 때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성장을 하면 더 좋고요. 적어도 더 하락하지 않는 좀 탄탄한 회사여야겠죠. 최근에 주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네. 주식도 처음 한 사람도 네네. 많고 조언을 해주시면 네. 2030 세대들이 주식시장에 대한 일단 관심을 많이 높이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을 들고 많이 진입을 하고 있는 건 분명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 시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나서 남들이 봤을 때도 이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느낄 만큼 부담 없이 편하게 좀 투자를 했고 실제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주식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솔직히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익을 좀 맛봤다고 해서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에 올인해서 투자한다는 개념을 갖고 가기보다는 좀 유동적으로 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투자의 3대 원칙이라 그러면 1번 뭐 분산 투자, 2번 아는 것에 투자해라, 뭐 3번 손절매는 꼭 해라. 사실은 저는 이 2번에 좀 가치를 많이 둬요. 내가 정말로 아는 종목, 이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내가 아는 게 많지 않으면은 투자 폭이 좁아지는 거죠. 공부를 해서 투자의 폭을 넓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위임을 하는 거죠. 위임을 해서 나보다 좀 더 다른 부분들도 좀 지켜봐 달라. 지금 투자 신조어 중에요. 오치기, 그다음에 오나미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치기, 5%만 치고 빠진다. 오나미, 5% 나면 미련 없이 판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단타 매매가 성행을 했던 거고, 오나미, 오치기 좋다 이거죠. 근데 8월까지는요, 그게 다 성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모든 주식이 오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전적을 5승 1패면은 되게 잘한 거죠. 5승 1패면 5%씩 5번 수익을 냈어요. 5승이죠. 6번째 산 게 30% 물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손실입니다. 만약에 내가 5%씩 먹는 걸 잘했는데 손실을 5%에서 끊으실 수 있다. 나는 그런 능력이 있다. 계속 하셔도 됩니다. 계속 하셔도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없더라는 거죠. 투자의 세계에서 부를 일군 분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대표적인 게 워렌 버핏. 주식을 지금 50년, 60년째 갖고 있죠. 질레트나 코카콜라 이런 주식들.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의 승률이요. 한 57%라고 해요. 그분들은 57%의 승률인데 어떻게 돈을 벌까요? 손실은 최소화하고요.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먹을 때 많이 먹고 손실을 빨리 끊어내는 거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손실을 빨리 끊어내는 걸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매수는 쉽게 하죠. 근데 그분들이 못하는 게 뭘까요? 매도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께 권해드리는 투자법이 있습니다. 내가 약한 걸 안 하면 되잖아요. 항상 남과의 싸움에서 내 약점을 지우면 되잖아요. 매도를 안 하시면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매수를 상당히 어렵게 하셔야 됩니다. 매도를 안 할 주식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아이디어를 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수익을 낼까를 예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느냐를 반드시 처음에 선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투자에 대한 기간을 반드시 설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은 팁인데, 내 일상을 매번 습관적으로 이거는 어떤 기업이랑 연관이 되지라는 좀 그 연습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배달 음식 잘 안 시켜 먹는 편입니다만, 그 안 시켜 먹는 제가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기 시작하는 무렵에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기업은 화학 기업들이었거든요. 와, 이거 플라스틱 수요가 어마어마하겠구나. 나한테서 나가는 비용들을 소비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식이랑 연결하는 습관을 좀 가져보시면 생활 속 투자가 굉장히 좋은 수단이 된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